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신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 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 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마음 따뜻한 5월,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여러분, 10초 전이 되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다 함께 힘찬 목소리로 카운트다운을 외치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죠? 네, 시작하겠습니다. 9, 8, 7, 6, 5, 4, 3, 2, 1. 네, 드디어 제20대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공식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새로운 정부는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라는 비전을 가지고 출범을 하게 됐습니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LA 시간으로 지금 용산 상황실에서 군통수권을 넘겨받으며 공식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서울 국립현충원을 참배한 뒤 국회 취임식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임기 마지막 날이었던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위대한 국민과 함께 동행해 자랑스러웠다는 소회를 밝혔고,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취임식에 참석한 뒤 경남 양산으로 귀향하게 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한 후보자의 딸의 스펙 쌓기 의혹과 검찰 수사권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한동훈 후보자가 지휘했던 조국 전 장관 수사를 놓고도 격론이 이어졌습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교수 시절 카이스트 사택에 규정보다 오랜 기간인 10년 넘게 살았다는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올 하반기 미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재확산돼 확진자 수가 1억 명이 넘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LA 카운티를 포함한 남가주에서도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 확산으로 코로나 확진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어 이 마스크 의무화를 비롯한 방역 지침에 대한 재검토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백악관 출입 기자단 만찬에 참석했던 인사들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크루즈선 여행이 재개됐지만 일부 크루즈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규모로 발병해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형 저수지인 시에스타 호수와 오러빌 호수의 수위가 위태롭게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감원 모니터가 보고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사상 유례 없는 물 사용 제한 조처를 내려서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제한 조치가 보다 확대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LA 카운티가 오는 6월 7일 예비선거를 위한 우편 투표 용지 발송을 시작했습니다. 투표 후 우편으로 반송이나 투표함 넣기, 그리고 직접 투표소 제출하는 방법으로 투표를 마칠 수 있습니다. 남가주의 가솔린 가격이 최근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는 가운데 남가주 주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가스비 환급은 10월까지는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11월에는 주지사를 뽑는 중간 선거도 있습니다. 연방상원이 오는 11일 여성의 낙태 권한을 법으로 보장하도록 조문화한 법안을 표결에 붙일 예정입니다. 낙태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연방대법원 결정문 초안이 공개된 이후 동성혼과 피임 같은 다른 권리도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질 바이든 여사가 우크라이나를 깜짝 방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역할을 대신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주요 7개국 정상들이 러시아 경제의 고립을 가속화하기 위해서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거나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유럽에서 주로 보고됐던 어린이 급성 간염 사례가 아시아 등 세계 곳곳에서 확인되면서 최근 한 달 새 의심 환자 수가 220명을 넘었습니다.
홍콩 행정장관 선거에 단독 출마한 잔리 전 정무부총리는 홍콩을 국내외 위협으로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유럽연합은 홍콩의 선거가 민주적이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LA 다저스가 시카고 컵스를 7대1로 꺾고 6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LA 엔젤스는 워싱턴을 5대4로 꺾었습니다. NBA 플레이오프 2라운드가 진행 중인 가운데 덴버의 리콜라 요키치가 2년 연속 정규리그 MVP로 선정됐습니다. NHL 플레이오프에서는 LA 킹스가 에드먼튼과 시리즈 전적 2승 2패로 진행 중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274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로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에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은 68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2년 5월 9일 월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방금 전 8시 윤석열 당선인의 임기가 시작됐음을 알리는 타종 행사가 서울 종로 보신각에서 열렸습니다. 대한민국의 정권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됐습니다. 대한민국의 지역과 성별, 계층을 대표하는 국민대표 20명이 새로운 대통령의 출발을 알리는 타종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 번째 그룹이 타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그룹당 5명씩 나와서 타종 행사를 이어지고 있는데요. 8번씩 치는 이 타종 행사의 세 번째 그룹이 현재 타종 행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보신각 앞에는 붓글씨로 다시 대한민국이라는 글씨가 커다랗게 새로 써지고 있습니다. YTN 연결해서 현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하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공식적으로 취임했다고 하는 부분들을 대내외적으로 공표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예. 이제 아무래도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가 좀 있지 않습니까? 집무실 이전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불식시키려는 의도도 결국은 집무실이 지하 벙커에 가서 직접 보고를 받는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윤석열 대통령은 0시에 용산청사 5층에 마련된 새 집무실을 둘러보고 지하의 위기관리센터에서 합참의장으로부터 대비 태세에 대한 보고를 받는 것으로 조금 전에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자, 임승호 대변인, 지금 타정 행사와 함께 타목 행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용재 님이 큰 붓으로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라고 이렇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 대통령 취임식의 슬로건이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그리고 비전으로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해결해야 될 최우선 과제는 뭐라고 네, 보십니까? 권희종님, 뭐 앞서 김도희님,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한용수님, 무엇보다도 박수출님, 정당과 정치적 지지에 따라서 이준수님이 굉장히 반으로 함께 갈라졌다고 볼 수 있는 33번의 현재의 중보를 상황을 불리고 있습니다. 협치를 통해서 화합을 추구하고 통합을 추구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 가장 추구해야 될 저는 덕목이라고 보고요. 예. 이외에도 어떤 정책적인 차원에서는 코로나 문제와 부동산 문제 그리고 일자리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코로나 문제의 경우에는 사실 인수위가 지금 마무리되었지만 인수위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전임 정부, 문재인 정부와의 일부 마찰이 있었는데 예. 과연 과학적 방역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코로나가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새롭게 출발하는 윤석열 정부가 제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요. 예. 무엇보다 가장 심각한 것은 부동산 문제와 일자리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예. 지난 정부 동안 일자리 문제와 부동산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이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 정부와 어떻게 다른 정책들을 펼칠 것이고 국민들에게 소구력이 있는 정책을 내놓을지가 저는 윤석열 정부가 추구해야 될 가장 우선적 과제라고 봅니다. 예. 최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임승호 대변인께서 이제 코로나 문제 그리고 부동산, 일자리 문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최우선 과제로 꼽아주셨는데요. 네, 1차적으로 저는 이제 통합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지금 이제 대선 결과도 그렇고 아주 박빙의 승부였고 아직까지도 사실은 네, 이게 지지하는 33번의 그룹과 힘찬 지지하지 종소리와 않는 함께 그룹이 대결 양상을 드디어 보이고 있는 제20대 구조거든요. 이런 구조를 대한민국 이제 대통령의 대통령이 임기가 됐으면 전 시작됐습니다. 국민의 대통령인 겁니다. 다시 본인을 지지하는 대한민국
그런 사람들만의 새로운 대통령이 국민의 아니라 나라라는 우리 국민 힘 모두의 있는 대통령, 글씨도 대표가 됐으니 완성됐습니다. 그 모든 사람을 끌어안을 이제 수 있는 새로운 정책들을 저는 대통령, 보여야 또 된다고 새로운 생각하고 정부와 행보도 저는 함께하는 그렇게 가야 5년의 된다고 문이 생각해요. 열렸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5년 동안 국민들이 좀 대한민국 안심하고 윤석열 정부가 잘 순환.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개시를 알리는 타종 행사 보신각에서 열렸습니다. 새 정부 출범을 축하하는 시민들이 모인 가운데 공연으로 식전 행사가 시작이 됐고 박주선 대통령 취임준비위원장의 인터뷰 끝에 10부터 0까지 표시하는 카운트다운 영상과 함께 첫 번째 종이 울렸습니다. 이날 타종에는 국민대표 20명이 참여했습니다. 지역, 세대, 직능을 비롯해 다문화, 탈북민, 귀화국민 등 다양한 분야와 계층의 대표성을 고려해 선발한 대표입니다. 청년 창업가 정지예, 이준수, 필리핀 출신으로 귀화한 김조희, 청년 농업인 김도혜, 소상공인 차평근, 김윤경, 행성과학자 심채경, 미디어 아트회사 디스트릭트 대표 이성호, 장애인 수영선수 민병헌, 안식년중 코로나 바이러스 의료봉사를 자원한 간호사 김미래, 엄항섭 독립운동가 손자 엄희롱 씨 등이 포함됐습니다. 지난 1995년 탈북해 서울교통공사 기관사로 일하는 한용수 씨와 국제시장 실제 모델인 권희종 씨, 그린피스 환경감시선 1등 항해사 김현식, 세브란스 병원 국제진료센터 소장 이뇨한 씨 등, 그리고 지난 3월 강릉 화재 현장에서 초기 진화에 나선 신대승, 아파트 공사장 화재에서 5명을 구하고 부상을 입은 소방공무원 윤종혁, 비보이 그룹 최동욱 씨 등이 참여했습니다. 5명씩 4개조로 33회에 걸쳐 보식강종을 쳤고 33회 타종으로 도성 8문을 열었던 파루의 전통에서 착안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서울 도심 보신각 종소리가 울려 퍼지는 동안 리홍재 서예가의 데뷔 퍼포먼스도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의 취임식 슬로건인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크게 쓰면서 두 손을 높게 치켜 올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위기 극복 정보를 내세우면서 한반도 평화 문제 해결과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숨가쁘게 달려왔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만 그동안 부동산 가격 급등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등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이제 전 대통령이 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년을 되돌아봅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촛불정국과 초유의 탄핵 사태를 넘어 19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며 통합과 공존의 세상이라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하지만 초기부터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전쟁 위기까지 치닫는 등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한반도 평화에 노력을 기울였고 잇따라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며 온기를 불어넣었습니다. 5,000년을 함께 살고 70년을 헤어져 살았습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지난 70년 적대를 완전히 청산하고 하노이 노딜 이후 남북관계는 큰 진전을 보이지 못했지만 퇴임 전까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친서를 주고받으며 그나마 대화의 불씨는 남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 속에서도 위기 극복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지난 2019년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일본이 수출 규제 카드를 들고 나오자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국산화와 수입 다변화로 대응했고 100대 핵심 품목 대일 의존도를 20%대까지 낮추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대한민국은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 글로벌 첨단 소재 부품 장비 강국으로 도약해 갈 것입니다. 또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전 세계적 위기 상황에서도 비교적 침착하게 대응하면서 방역 모범 국가로 나아가는 데 혼신의 힘을 쏟았습니다. 다만 임기 내 부동산 가격 급등과 정책 실패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가장 아픈 손가락으로 꼽힙니다. 가격 안정화를 위해 숱한 대책을 쏟아냈지만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났고 LH 땅 투기 사건과 청와대 등 고위 관료의 부동산 논란은 결국 민심 이반으로 이어졌습니다. 정말 부동산 부분만큼은 정부가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인사 문제도 발목을 잡았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인사 과정에서 가족 등에 대한 여러 의혹이 불거져 여론이 분열되면서 지지율 하락으로까지 이어지자 결국 국민 앞에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국 수사를 지휘한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지를 얻어 야권의 대권 주자로 부상했고 결국 5년 만에 정권 교체라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그 다른 당의 후보가 돼서 대통령 당선된 것은 그런 참 아이러니한 일이 됐죠. 다사다난했던 5년을 뒤로 하고 퇴임 후 보통 사람으로 잊혀진 삶을 살고 싶다는 문재인 대통령. 오늘로 그 임기가 마무리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평가는 이제 오롯이 역사의 몫으로 남게 됐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한국 소식은 오픈뱅크가 고객들의 따뜻한 성원에 힘입어 세리토스 지점을 오픈했습니다. 큰 나눔 실천에 앞장서는 오픈뱅크 제공입니다. 매콤한 치킨의 완결판 맥도날드 스파이스 치킨과 너겟을 즐기세요. 맥도날드 제공으로 5월 9일 월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남가주 지역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에 낮 기온은 예년기온을 밑돌겠습니다. 월요일인 오늘부터 이번 주 수요일까지 LA 다운타운의 낮 최고 기온이 70도를 밑돌고 목요일에는 70도를 웃돌기 시작하겠습니다. 금요일부터는 낮 기온이 급격히 올라서 80도에 육박하기 시작하고 주말에는 남가주 대부분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이 85도에서 90도를 웃도는 한여름 더위가 다시 한번 찾아오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68도, 밤 최저 기온은 51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0도, 51도, 벨리와 일랜드 암파이어 지역은 71도, 49도, 해안 지역은 64도, 51도 예상됩니다. 한국은 오늘 전국이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 56도, 낮 최고 기온은 78도 예상됩니다. 오늘의 날씨는 매콤한 치킨의 완결판, 맥도날드 스파이스 치킨과 너겟을 즐기세요. 맥도날드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사람을 아름답게, 세상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세요. 올류 기아 스포티지 X 프로,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새로운 모빌리티 세상을 열어가는 아이오닉5, 이 시대의 가장 진화한 전기차, 완전히 새로운 현대 아이오닉5 제공으로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입니다. 5번 노르선상입니다. 2번 프리웨이로 연결되는 지점, 첫 번째 레인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역시 5번 노르선상입니다. 10번 웨스트로 연결되는 지점, 첫 번째 레인에 고장 차량 한 대 멈춰 있습니다. 14번 사우스선상에서 5번 프리웨이로 연결되는 지점에 모터사이클 관련된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60번 웨스트 선상입니다. 그랜드 에비뉴와 만나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405 노르선상 선셋 블루버드와 만나는 지점 중간 레인에 길이가 다소 긴 철제봉 하나가 떨어져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모빌리티 세상을 열어가는 아이오닉5, 이 시대 가장 진화한 전기차, 완전히 새로운 현대 아이오닉5 제공으로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이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달 말에 열렸던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에 참석했던 인사들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각 기자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참석 직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만 아직 입원할 정도의 중증 환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 유행으로 2020년과 21년 열리지 않았지만 올 들어 감염 사례가 급감하자 워싱턴 DC 한 호텔에서 2,600명이 참석한 가운데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이 열렸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이 행사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된 상황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시 확산시킬 수 있는 모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었습니다. 실제로 이날 행사에서는 참석자 대부분이 마스크를 쓰지 않았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연구소 소장은 감염을 우려해 참석하지 않았었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은 이번 행사 이후 1년의 감염자 속출에 대해 해당 만찬 행사로 감염됐는지는 불명확하지만 전국적으로 감염 사례가 증가하는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 대규모 실내 모임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강조했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만찬에 앞서서 만찬에 참석하려던 참석자들은 당일 코로나 바이러스 음성 테스트 결과와 백신 접종 기록을 제출해야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크루즈선 여행이 재개된 가운데 일부 크루즈선에서 이 코로나가 대규모로 발병해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지난달인 4월 14일 마이미를 출발해서 파나마 해협을 통과한 뒤에 이달 5월 3일 시애틀에 도착한 크루즈선 카니발 스피릿에 대해 CDC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CDC는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거나 격리 조치된 승객과 승무원의 숫자를 공개하는 데 금지되어 있다면서 아직 그 현 상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크루즈선을 오렌지 등급으로 분류했습니다. CDC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것은 전체 승객 또는 승무원의 0.3% 이상이 양성 판정을 받은 경우에 오렌지 등급으로 해당됩니다. CDC와 크루즈선을 운행하는 선사 카니발 측은 양성 반응을 받은 사람 중 중증을 앓거나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재 일부 승객들은 많은 확진자가 나오면서 이 배가 통제 불능 상태에 빠졌다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재확산 움직임 속에서 올 하반기 전국에서 신규 확진자 수가 1억 명이 발생할 수 있다는 백악관 전망이 나왔습니다. 백악관은 이 같은 추정을 의회에 전달해 현재 계류 중인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추가 예산 처리를 독촉한다는 계획입니다. YTN입니다. 미국이 올 가을과 겨울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억 명이 될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을 내놨습니다. 미국 인구의 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CNN은 백악관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미국 보건당국이 이같이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수치는 오미크론과 그 하위 변이가 하반기까지 우세종인 상황을 가정한 겁니다. 정치인들의 확진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비롯해 낸시 펠로스 하원 의장,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등이 잇따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Anytime this BA2 is going to go up, you are going to see a lot of people infected, and it doesn't surprise me with high-profile individuals like the Speaker of the House or members of the White House or 조 바이든 대통령 주변까지 바이러스가 임박했다는 걱정이 나오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오미크론 발생 이후 상대적으로 감염 확산이 크지 않아 일상 회복을 단계적으로 시도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감염자 수가 다시 늘며 실내 마스크 등 방역 완화 조치에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 평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하루 7만여 명으로 전주보다 2배가량 늘었습니다. 사망자 수는 이미 100만 명을 넘겼습니다. 백악관은 하반기까지 1억 명 추정치를 의회에 전달해 현재 계류 중인 코로나19 대응 예산 처리를 압박할 계획입니다. 미 질병통제센터 CDC는 연방법원의 제지에도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을 거듭 권고하고 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이 미국에서 코로나 이후 간호사들의 연봉이 8만 달러 이상으로 치솟자 대형 병원들이 건강보험사 등에 최대 15%의 의료보험 수가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미국의 최대 병원 체인인 HC 헬스케어와 유니버셜 헬스 서비스 등은 간호사 임금 상승에 따라서 의료보험 수가도 올라야 한다는 입장을 건강보험사들에게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간호사 임금은 코로나에 따른 조기 은퇴 증가와 더 높은 임금을 주는 것으로의 활발한 이직 등으로 구인난 속에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의료 수가가 오르게 되면 고용주와 근로자들의 부담하는 의료보험료는 오르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보험사와 고용주들은
병원들이 비싼 진료비를 받고 있어서 의료수가 인상 없이도 간호사 인건비의 상승분은 충분히 흡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병원들은 65세 이상 노인이 대상인 이 메디케어보다 5배 이상 비싼 보험수가를 적용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사태 동안 재택근무를 하다가 사무실로 복귀한 미국인 10명 중 4명은 스트레스를 겪는다는 설문조사 결과에 나타났습니다. 시카고대 여론연구센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재택근무에서 출근으로 전환한 미국인 중 41%가 스트레스가 늘었다는 것입니다. 스트레스의 주요 원인으로는 일과 삶의 균형을 지키게 될 수 없다는 것, 코로나 감염 우려 등이 꼽혔습니다. 여기에 통금 문제와 대인관계도 스트레스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비싸진 점심 식사와 치솟는 기름값으로 부담스러워진 출퇴근 비용, 아기 돌봄 서비스를 받는 데 드는 비용까지 재택근무 때는 신경 쓸 필요가 없었던 비용이 새로 생겨난 것도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됐습니다. 전국정신질환연합회의 제시카 임시 최고 개발 책임자는 많은 사람이 2년간 재택근무에 익숙해졌다며 기업이 직원의 정신건강을 우선하고 이에 소통해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사태 초기부터 LA시 저소득층의 쓰레기 수거 비용 체납액이 지속해서 불어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LA시 정부가 저소득층의 체납된 쓰레기 수거 비용을 탕감해 주기로 했습니다. LA시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부터 21년도까지 2년간 체납된 저소득층 쓰레기 수거 비용은 795만 달러로 집계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6일 LA시의회는 탕감을 위한 예산 1,000만 달러를 배정했습니다. 이 가운데 800만 달러는 해당 체납 쓰레기 수거 비용의 탕감을 위해 투입되고 나머지 200만 달러는 다음 회계년도에 체납되는 쓰레기 수거 비용의 탕감을 위한 예산으로 쓰여질 예정입니다. LA시는 이번 800만 달러의 탕감 조치로 약 2만 3천여 가구가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자격을 갖춰서 탕감 대상에 선정된 가구들은 따로 탕감 절차를 신청할 필요도 없습니다. LA시는 다음 달이나 오는 7월 초에 자동적으로 LA시 수도전력국 LADWP 청구서에 탕감 비용이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LA통합교육부가 평등한 학습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저소득층 등 인터넷 서비스가 필요한 학생들 가정에 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무료 제공합니다. 예산 5천만 달러를 투입하고 이외 컴퓨터를 제공하는 프로그램도 향후에 별도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위해서 LA통합교육부는 연방지원금 4,800만 달러를 포함해 총 5천만 달러 예산을 투입합니다. 이 같은 투자는 여전히 양질의 인터넷 서비스가 필요한 가정이 많은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입니다. 현재 통합교육군의 약 20% 학생이 여전히 가정에 인터넷 서비스가 없거나 모든 학업 요구를 만족할 만큼 안정적이거나 빠르지 않은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저소득층 그리고 노인들을 위한 인터넷 무료 서비스가 제공된다라고 각 통신사들이 광고를 하고 설치를 해줬지만 상당히 느린 서비스였습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업그레이드 하려면 돈을 내라. 그래서 거의 무용지물이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LA통합교육부는 자금을 투입해 스펙트럼, AT&T 등 주요 인터넷 서비스 회사와 All Family Connected 프로그램을 위한 계약을 맺은 상태입니다. 무료 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All Family Connected 프로그램은 전화 213-443-1300, 213-443-1300번 LA통합교육부 번호입니다. 전화만 하면 다른 것 일절 묻지도 않고 인터넷 설치를 도와줍니다. LA 카운티 당국이 오는 6월 7일 예비선거를 위한 우편 투표용지 발송을 시작했습니다. LA 카운티 등기 등록국 카운티 사무국은 오는 6월 7일 예비선거에 등록 유권자들에게 우편 투표용지를 발송하기 시작했다며 받은 유권자들은 기표를 한 뒤에 우표 필요 없이 우편으로 반송할 수 있고 또 LA 카운티 전역에 위치한 400개 투표함 중에 하나에 넣을 수도 있으며 또 5월 28일부터 설치되는 직접 투표소에도 제출할 수 있다고 이 투표를 마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2월 7일 당일 투표는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실시되고 거주지와 가까운 투표함 위치는 각 웹사이트를 통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주차원에서는 연방상원의원과 주지사,
부지사, 총무처장관, 회계감사관, 재무장관, 검찰총장과 보험커미셔너, 조세형평국장 등 그리고 시 차원에서는 시장과 검사장, 시감사관, 홀수지구 시의원까지 다양한 자리를 결정하는 선거를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는 7월 1일부터 주류 판매업소의 직원들까지 책임있는 음료 서비스 교육과 시험을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영어와 스페니쉬로만 제공되고 한국어가 없어서 업계 한인들이 불편을 겪을 전망입니다. 캘리포니아 주류통제국은 7월 1일부터 모든 주류 판매업소의 서빙 직원과 관리자, 업주는 8월 31일까지 고용된 날짜로부터 60일이 되는 날까지 RBS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정부인어 RBS 교육 제공자에게 교육을 받은 후 시험에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17년 주의회를 통과한 법안 AB 1221에 따라 만들어진 이 프로그램은 주류 판매자들이 최대한 책임을 갖고 주의해서 주류를 제공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RBS 관련 사항은 캘리포니아 ABC 웹사이트에도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 프로그램은 영어와 스페니쉬로만 제공됩니다. 120년 미주 한인 이민 역사와 재미동포의 활동을 한눈에 확인하고 배울 수 있는 전자도서관 E-라이브러리가 내년에 개설됩니다. 이 도서관은 LA 한국총영사관이 외교부로부터 예산을 승인받아서 올해 말까지 구축을 완료해 내년 초에 오픈하는 일정으로 설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도서관 개설과 운영은 미주 한인사 교육재단이 맡게 되고 이 재단은 미주 한인사에 대한 전문적인 자료 개발과 교사 연수를 위해서 지난 2월에 설립된 비영리 교육단체입니다. 라디오 솔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사람을 아름답게 세상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세요. 올뉴 기아 스포티지 X 프로,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지금 전화에는 최세영 스포츠 해설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 출장 관계로 한 주 걸려서 죄송합니다. 잘 다녀오셨습니까? 예, 덕분에 잘 다녀왔고, 그 비행기 타보니까 희희하는 게, 그 마스크들을 거의 다 그 동양인들하고 백인들은 이렇게 대부분 쓰는 것 같은데, 그 흑인 몇 분들은 안 쓰고 끝까지 버티더라고요. 나중에 쓰는 사람도 있지만, 그죠? 그런 것도 뭐 사람들에 따라서 생각하는 게 좀 다르지 않나 싶어서 어떻게 맞는지 이게 아마 좀 혼란이 오는 것 같아서 그냥 뉴스 시간 속에서 간단히 그냥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포츠 시간 오면서 별소리 다 하죠. 네, 스포츠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네, 저 다저스 저 출장 가신 동안에 잘하고 있어요. 난리예요 지금 다저스가. 네. 다저스가 지금 뭐 대포가 그냥 탕탕 터지고요. 잘 던지고 난리인데 어제 경기 먼저 살펴보니까 무키 베스가 지금 4경기 연장 그냥 멀티 히트를 기록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돌아온 그런 타격왕 벨린저가 또 4타수 3안타를 쳤어요. 그러면서 또 이 대포만 터진 게 아니고 워커 뷰러가 7이닝 동안에 한 점만 내주면서 틀어막았고요. 그리고 나머지 또 그 구원 투수들이 아주 잘 던져줘가지고 마무리가 잘 돼가지고 아주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6연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경기로 다저스가 26경기 19승 7패 6연승을 기록하면서 소부적 굳건히 1위를 지키고 있고 그 항상 그 우리 그 다저스한테 그 경기만 되면 고춧가루 뿌리는 팀 있잖아요. 샌프란시스코가 조금 밀려가지고 3위인가 4위로 내려갔고 2위에는 김하성의 샌디에고가 지금 따라붙었는데 일단은 다저스의 그 나가는 그 기세가 가을까지 쭉쭉 나가서 우리 다저스 팬들한테 아주 기분 좋은 그런 한 해가 되도록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특히 눈여겨볼 거는 커서 선수인데요. 커서 선수가 이제 그 1년만 계약을 하고서 지금 다저스에 남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보니까요, 꺼진 불도 다시 보자예요. 꺼져가던 34살의 노장 커쇼가요. 지금 4월 14일 시즌 첫 등판에서 7이닝 동안 8삼질 10사를 잡아냈거든요. 13개를. 그래서 부활의 투혼을 보여주면서
이후 4경기에서도 자책점이 2.35면서 기록해서 다저스에 큰 힘이 되고 있어서 다저스는 아주 금배가 좋은 해가 될 것 같다 하는 그런 조심스러운 예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코디 벨린저가 지난해 부진해서 뭐 아직 이르지만 그래도 네. 벗어났다 뭐 이런 평가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제 그 자세하게 그 중계를 보면서 보니까 그 타격 그 자세에 대해서 그 분석을 했더라고요. 근데 맞아요. 네. 그죠? 그런데 타격 자세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아마 나름대로 잘 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내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커디 벨린저의 그 살아난 부활의 그 어떤 그 배팅 감각이 다저스 승리에 큰 힘이 되고 있다 하는 그런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자 지난 토요일 이 축구 보시면서 환호성 지르신 분들 여기저기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죠, 난리죠. 손흥민 소식입니다. 20번째 골을 이제 넣으면서 손흥민 선수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 정말 리버풀전에서 선제골을 터뜨리면서 맹활약을 하겠어요. 전 사실은 경기를 못 보고 나중에 이제 그 하이라이트만 들여다봤는데 참 이렇게 나가면은 지금 뭐 한국인으로서는 당연히 유럽에서 최고 많은 골을 기록을 했지만은 한 가지 좀 의문되는 것은 BBC에서 매 라운드가 끝나고 나면 경기에 활약한 선수들을 모아서 이렇게 팀을 하나 만들거든요. 포지션별로. 근데 손흥민 선수가 그 윙으로서 탈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건 뭐야 했는데 다시 찾아보니까 파워 랭킹에서는 지금 현재 득점왕인 모하메드 살라가 7만 1295점, 그리고 손흥민이 7만 1587점으로 근소한 차로 누르고 파워 랭킹 1위를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눈여겨볼 것은 손흥민 선수는 이 20골이 PK 없는, 그러니까 페널티킥이 없는 골들이라 살라보다 더 앞선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면서 손흥민 선수의 그 앞날이 정말로 월드컵까지 쭉쭉 이어져가지고 좋은 그런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그런 해가 되기를 좀 기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짧게 남자 골프 정리 좀 해주시죠. 남자 골프는 어제 흉작이에요. 맥스 호마라는 선수가 그 웰스파고 챔피언십이 메릴랜드주 TPC 포트맷 앳 에버넬, 이름도 길어요. 그래서 4라운드 이 복잡한 골프장 가면 공도 잘 안 맞아. 그래서 아침에 나갈 때 양식 먹고 나가는 사람은 꼭 슬라이스 나고 밥 많이 먹고 나가면 훅 난다고. 하여튼 맥스 호마 선수가 4라운드 합계 8언더가 272타로 지금 우승을 했고요. 한국 선수로는 이경우가 김시우가 3라운드까지 날씨가 그렇게 나쁜데도 동반 탑10을 기대를 했는데 마지막 날 무너지면서 이병훈이 1오버파 281타 공동 25위, 김시우도 5오버파 284타 공동 7위로 만족을 했다 이렇게 소식이 들어왔는데 역시 아까 좀 말씀드린 대로 코스가 이름이 복잡하니까 되게 어려워갖고 오버파들을 막 쳐대는 걸 보니까 그 코스와 그 이름과도 상관관계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오늘도 다양한 스포츠 소식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세영 스포츠 해설위원이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캘리포니아의 기록적인 가뭄이 지속되면서 일부 지역의 물 공급이 중단되거나 사용을 제한하는 긴급조처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가뭄 모니터 보고서를 보면 캘리포니아주의 대형 저수지인 시에스타 호수와 오러빌 호수의 수위가 위태롭게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특히 이맘때는 연중 호수의 수위가 가장 높아야 할 시점이라는 점이 사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시에스타 호수의 수량은 1977년 기록을 측정하기 시작한 뒤 가장 낮은 수준인 총 수용량의 약 40%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시에스타호수는 캘리포니아주의 최대 저수지로 주 전역에 물을 공급하는 시스템 센트럴밸리 프로젝트 중추 역할입니다. 하지만 물이 줄주와 내무부 산하 개강국은 올 물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가진 농장 고객 등에게 우선 물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오러빌 호수는 센트럴밸리 프로젝트와 별도로 캘리포니아 주민 2,700만 명과 대규모 농지에 물을 공급하는 워터 프로젝트 시스템 가장 큰 저수지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저수지도 낮은 수준으로 호수 상태가 떨어진 것입니다. 물 부족 상태를 선포한 캘리포니아주는 LA와 벤츄라, 샌버나디노에서 6월부터 일주일에
주 1회로 나무나 잔디에 물 주기가 제한됩니다. 유타주와 애리조나주 경계에 있는 인공저수지 파월 호수도 현재 수위가 낮은 것은 사정이 마찬가지입니다. CNN은 기후변화로 초래된 서부의 물 부족 위기가 이제 남서부 주민 수백만 명에게 잠재적인 에너지 부족 위기를 촉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파월 호수는 지난 3년 새 수위가 약 30m나 낮아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가스비 환급 절차가 지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최근 한 뉴스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 환급 절차가 10월 정도까지 지연될 것 같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소득 수준과 수혜 대상 등을 좀 더 세부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면서 이후 조세 형평국이 환급 절차를 진행하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말한 것입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지난 3월 가스비가 천정부지로 치솟자 캘리포니아 지역에 등록된 차량에 한해서 차량당 $400씩 환급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표하면서 이르면 7월부터는 환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연방상원이 오는 11일 여성의 낙태 권한을 법으로 보장하도록 조문하는 법안을 표결에 붙일 것으로 척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가 밝혔습니다. 보수 우위인 연방대법원의 로데 웨이드 판결 폐기에 맞서 의회 입법을 통해 연방 차원에서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한다는 방침입니다. 척 슈머 원내대표는 뉴욕주 지도자들과 함께한 기자회견에서 모든 미국인은 상원 의원들의 입장을 보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원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의석수를 각각 50석씩 반분하고 있어서 공화당이 필리버스터를 요구하고 나설 경우 11일 표결은 성사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9일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의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9일인 이날 제2차 세계대전 종전기념일 러시아 전승절을 맞아서 불공광장에서 열린 열병식을 참관한 뒤에 이같이 강조한 것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의 군인들은 용감하고 영웅적이며 전문가답게 싸우고 있다면서 모든 계획은 이행되고 있고 전과 즉 목표가 달성될 것이며 이에 대해선 추후에 의심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설정한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을 계속할 것임을 분명히 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한편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전승절을 맞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전쟁에서 이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치즘에 승리한 날에 우리는 새로운 승리를 위해 싸우고 있다고 말한 젤렌스키 대통령은 승리로 가는 길은 어렵지만 우리가 이길 것이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가 2차 대전 승리를 러시아의 전유물인 것처럼 자축하는 것을 겨냥해 우리는 누구도 이 승리를 가로채 독점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부인 질 바이든 여사가 우크라이나를 깜짝 방문했습니다. 바이든 여사 이번 방문은 바이든 대통령의 역할을 대신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부인 질 바이든 여사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부인인 올레나 젤렌스카 여사에게 꽃다발을 건네줍니다. 바이든 여사는 슬로바키아에서 차량으로 약 10분을 이동해 우크라이나 서부 국경마을 우즈호로드를 찾아 한 학교에서 젤렌스카 여사를 만났습니다. 바이든 여사는 미국인들이 우크라이나 국민과 연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To show the Ukrainian people that this war has to stop. And this war has been brutal. And that the people of the United States stand with the people of Ukraine. 이에 대해 젤렌스카 여사는 바이든 여사의 우크라이나 방문을 용기 있는 행동이라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두 퍼스트 레이디는 현지 아이들이 어머니의 날 선물을 만드는 행사에도 참석했습니다. 바이든 여사가 우크라이나에서 체류한 시간은 2시간가량이었습니다. 미국 관리에 따르면 이번 만남은 두 여사가 최근 몇 주 사이 서신을 교환한 이후 성사됐습니다. 바이든 여사의 이번 방문은 바이든 대통령의 역할을 대신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쟁 발발 후 줄곧 우크라이나 방문을 희망했으나 안전과 경호 문제 등으로 아직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AP통신은 바이든 여사가
남편이 하고 싶어 했던 개인 외교를 수행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2022년 5월 9일 월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솔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사람을 아름답게 세상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세요. 올유 기아 스포티지 X 프로,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